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환자 발생 보고가 늦어진 데다 다음 날에도 그대로 급식이 이뤄져 교육당국의 대처가 아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건 어제입니다.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은 학생들이 오후 늦게부터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겁니다. 전학년을 대상으로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은 모두 31명. 1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1명이 입원했습니다. 어제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 먹었어요. 몇 명 정도가 이런 증세를 보였어요? 한 3명 정도. 하지만 제주시 교육청이 보고받은 시각은 사고 발생 뒷날인 오후 1시 30분. 학교 급식 안전 매뉴얼에는 환자 2명 이상이면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의심으로 판단해 즉시 유선으로 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뒷날 오전 10시쯤 결석한 학생이 나타나면서 식중독 의심 증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역학조사 사실을 이미 2시간 전에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8시 한 35분? 40분쯤 입실하자마자 전화 온 것 같아요. 애들 몇 명이 그런 증상 보여서 전화를 드려보는 거래요. 학교에서 보고서나 뭐나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역학조사하고 있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교 측은 뒤늦게서야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알아챘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고 발생 뒷날에도 급식소가 운영됐습니다. 학교에서도 꼭 그 학년만 아니라 다른 학년에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이 좀 걸렸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우고 추가 환자를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내일 하루 학교 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지만 학교 급식 안전 매뉴얼은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저희 제주 MBC는 제주신보, 제주 CBS와 함께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녹색당 고은영 후보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고은영 후보는 JDC의 해체와 제2공항의 백지화,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최초의 여성 제주도지사 후보이자 30대 청년 후보인 녹색당 고은영 후보. 탈성장주의 공약을 놓고 개발 없는 성장이 가능하냐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속 가능성을 갖춘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 농업을 생명농업으로, 산업이 아니라 생명농업으로 재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 JDC 역할에 대해서는 당선 직후 해체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내국인 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은 제주도에 귀속하고 인력은 기관을 나누겠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도민 면세점으로 귀속을 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본소득 제공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것이며 스스로를 탐구하고 시간을 갖고 사회를 탐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를 내걸었고 행정시장 폐지와 읍면동장 직선제를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제주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틀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 개혁 노선을 지향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노선을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극심한 소득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정이 직접 운영하는 친환경적 케이블카와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함께 선출하는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해 그동안 존폐 논란이 계속 이뤄왔는데요.
이번 선거에도 단일 후보 출마가 대부분인데다 실제 유권자들의 인지도도 크게 떨어져 깜깜이 선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육의원. 지금까지 3차례 선거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교육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걸 하는지도 잘 몰라요.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교육의원이 누구인지, 선거구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위원은 예전에 교육감 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더니 저도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오는 6.13 지방선거 제주지역 교육의원 선거구는 제주시 3곳과 서귀포시 2곳 등 모두 5개. 지금까지 제주시 서부에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 모두 1명씩 예비후보로 등록해 이 상태로라면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교육의원은 교육 경력 5년 이상이라는 이 후보 자격을 놓고 최근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선출된 교육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교장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 자격이 제한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퇴직 교장의 전유물로 교육위원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그런 제한 자체가 이 후보 제한 자체가 이 평등권에 위배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효용성이 거론돼 온 교육의원. 이번 선거에서 사상 최다 무투표 당선자 기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보좌진들이 일제히 사퇴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박재구 정무특보와 강영진 공보관,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과 김재필 정책보좌관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빠르면 다음 주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직무가 정지되면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우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경선이 공정하지 않다며 청구한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천 재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조만간 문대림 후보의 공천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대림 후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락한 후보들에게 힘을 합치자고 호소할 예정이지만 김우남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끝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이끌 제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기술과 행정, 산업혁신, 규제개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제주의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설계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역의 3대 현안 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한라산 국립공원 후생복지회 집단해고 철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히든클리프 호텔 노조 탄압 저지를 제주본부 3대 현안 투쟁 과제로 제시하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노동 현안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오늘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은 기존의 제주영상위원회와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 센터, 제주테크노파크의 문화콘텐츠 분야를 통합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